만약 65세의 한 남자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 아직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은 그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웃으며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정말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 데이비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질문, 60세에서 75세, 이 나이에 여자친구를 가져도 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을 줄이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특히 60세에서 75세가 되면 더 이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한 일처럼 여겨진다고.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왜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할까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나이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타인의 시선, 사회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을 내면화한 자기 자신의 시선.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포기하는 이유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난받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강한 억압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접게 만들고 누군가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기대를 꺼뜨립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체면과 품위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을 억누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대일수록 자신의 욕구를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를 위해, 중년에는 자식을 위해, 그리고 노년에는 사회의 기준을 위해 자신을 또 한 번 희생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할 때 사회는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기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문제는 외로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외로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는 감정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질수록 그 공백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군가와 나눌 대화가 없고 하루를 마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나이에는 다 그런 거다라고 말하며 그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우리는 왜 노년의 외로움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걸까요? 왜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걸까요? 더 나아가 가족 관계 역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선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재산 문제, 체면 문제, 혹은 단순한 감정적인 거부감. 하지만 그 모든 이유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모 역시 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원하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역할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틀 안에 가두고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틀 속에 갇힌 채로 살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자기검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반응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먼저 제한합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야. 나이에 맞지 않아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 생각은 행동을 멈추게 만듭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가능성이 있었던 관계, 새로운 삶의 기회, 다시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모두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자리는 후회로 채워집니다. 그때 한 번쯤 용기 내볼 걸이라는 생각.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안정과 평온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회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평온은 감정을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도 이 주제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요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정 자체를 부정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은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현실을 이해하며 함께 균형을 맞추는 과정 자체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에서의 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경쟁도 없고 과시도 없으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줄어듭니다. 대신 이해와 존중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그만한 에너지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의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선택을 부정하려 하는가? 왜 우리는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려 하는가?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이로 판단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필요하게 제한해온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제한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간은 나이에 따라 기능은 변할 수 있지만 감정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과 연결에 대한 욕구는 생물학적이면서도 심리적인 핵심 요소로서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욕망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표현 방식일 뿐이며 내면의 감정은 오히려 더 정제되고 깊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강렬하고 빠르며 때로는 충동적이었다면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사랑은 느리고 신중하며 의미 중심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약화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시기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 개인은 생산성과 성취 중심의 평가 구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존재 가치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과 익숙함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정이 종종 감정의 정지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건강은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자극과 연결해서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서적 유대입니다. 정서적 유대는 단순한 대화나 교류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깊은 연결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대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높고 우울감이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신체적 기능의 감소를 보완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정서적 안정이라는 점에서 이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관계들이 모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책임과 역할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친구 관계는 일정한 거리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애 관계는 자발성과 선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존재 가치를 더욱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원한다는 느낌. 이 차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활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다시 웃기 시작하고 자신의 외모를 신경 쓰며 하루를 기대하게 되는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량이 증가하고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며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 또한 완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나이대에서의 연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관계는 의존성이나 불균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연애는 무엇보다도 자기인식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연결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과의 관계 등은 모두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조율의 대상입니다.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나이대의 사랑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를 전제로 관계를 설계하지만 이 시기에는 현재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 감정의 안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중심이 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려 할까요? 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생활 방식과 사고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타인의 시선이 결합될 경우 그 저항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균형입니다. 감정과 현실, 욕구와 책임, 개인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계는 삶을 확장시키는 수단이어야지 또 다른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관계가 나와 상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특정한 나이에만 허용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존재의 의미를 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에서 75세 사이의 연애를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각 개인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용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깊이 연결된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에서 7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연애를 판단하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준비 상태와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가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성취의 연장선에 있다면 이 시기의 연애는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관계의 목적 자체가 다르며 이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나이대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외로움과 사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관계는 오히려 더 큰 상실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독립적인 삶을 살아온 개인이라는 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태도가 관계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경제적 문제와 건강 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현실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을 부담으로 느끼지만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로서 자주 관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경계 설정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와 개인의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감정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맞추려 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이 시기의 관계는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급하게 관계를 정의하거나 미래를 확정하려 하기보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삶과 존재를 긍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치를 나누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 역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자녀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과의 소통과 배려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선택을 완전히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건강한 접근 방식은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태도가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관계에서도 신뢰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역할입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라기보다 삶을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야 합니다. 즉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기보다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비로소 관계는 지속 가능해집니다. 결국 60세에서 75세의 연애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며 그 방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자기 이해, 현실 인식, 그리고 상호 존중이라는 세 가지 축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이 시기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에서 75세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기의 연애는 감정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실적인 조건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는 피할 수 없고 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관계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활동 수준의 차이나 생활 리듬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대방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 고정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자산 관리에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비용과 책임에 대한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데이트 비용, 생활 방식, 재산 관리 등은 모두 갈등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혼이나 동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 관계입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연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관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며 재산 문제나 정서적인 거리감에 대한 우려를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가족과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에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현실은 감정의 속도 차이입니다. 이 시기의 연애에서는 한쪽은 빠르게 감정을 키워가지만 다른 한쪽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차이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할 경우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형성되는 속도를 존중하고 서로의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경험입니다. 이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미 긴 인생을 살아왔고 다양한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 경험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과거의 성공적인 관계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시간의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젊은 시절처럼 무한한 시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보다 만났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지가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짓습니다.
6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시선입니다. 비록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반응은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의 평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휘둘리게 되면 관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외부의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현실은 관계의 목적입니다. 이 시기의 연애는 단순한 설렘이나 감정의 충족을 넘어서 삶의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명확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형태의 관계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관계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60세에서 75세의 연애는 가능하지만 그만큼 책임과 현실을 동반하는 선택이며 감정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와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60세에서 75세, 이 나이에 여자친구를 가져도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닙니다. 진짜 답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사랑을 금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제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아직도 설렘을 느끼고 싶은가? 나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고 하루를 나누고 싶은가? 만약 그 답이 예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며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깊게, 더 진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거창한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그 시간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남아있는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려 하십니까? 왜 아직 가능한 행복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면, 아직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려움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세에서 75세의 사랑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진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